예. 이건 사상 첫 번째 한국형 전차 수출이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금액이 4조 5천억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를 주목해야 되는 여러 그 방위산업의 산업 업황, 그 다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그 아조프의 약간 크림반도의 역사적이죠.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찾기 힘들어요. 역사를 투자를 하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계략적인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이제 이어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를 네. 종목으로 탑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바로 사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시점은 지금 같은 시점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 타이밍은 당장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예. 일단은 조금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심리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흔들리는 좀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흔들림을 주면은 내가 못 참고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네, 지난번에도 로템은 사실은 제가 고생 좀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네. 고생하면서 살 기회를 사실 줬잖아요. 맞아요. 살 기회를 또 준다고요. 네. 네. 어차피 또 살 기회는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산부문 수출에서도 우리 뭐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까지 일감을 확보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수주의 원동력은 작년에 이제 유럽 국가들로부터 나왔던 거고요.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지금은 글로벌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몇몇 나라들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24년 내년이죠. 내년에 국방 비용을 1,100조를 거의 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올해 대비해서도 2.3% 증가된 수치예요. 이거는 퍼센티지보다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늘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했을 때 7.2%가 증가된 수치가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6% 전년 대비했을 때 지출이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비용들을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이 방위 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현대로템의 주력은 K2 전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모멘텀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의 본업이 이제 아무래도 전동 열차. 네, 철도 차량. 네, 맞아요.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철도 같은 것도 하나의 인프라가 전부 다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열차 쪽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지금의 주가 탄력은 아무래도 그런 철도와는 별개로 이런 방산 쪽에 수주들이 더욱더 좀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K2 전차가 일단 작년 8월에 1차 인도가 됐어요. 180대를 폴란드 쪽으로 하면서 인도를 해줬고요. 예. 이건 사상 첫 번째 한국형 전차 수출이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금액이 4조 5천억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실행 계약을 하면서 폴란드형 K2 전차의 본계약 협상까지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까지 체결이 됐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행 합의서, MOU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행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쪽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추가 수주가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5월에 또 한 번 더 총 공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좀 급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은 북한 무기 체계와 또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된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나라지만 이게 분단 국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그런 무기 체계를 이어받은 북한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나토의 신무기 체계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 좀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폴란드라던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러시아 이런 쪽과도 같은 맥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뭐 현대로템이 가장 주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밸류를 따져보고 또 이제 언제쯤 다시 사면 될지도 보고요. 네. 전차 이제 차량 쪽 있고요. 또 뭐 현대로템에 봐야 될 또 다른 섹터나 이게 있습니까? 네, 한국항공우주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공우주로 갈까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FA-50 네. 경공격기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연결되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네,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보이는 뭐 전고점 부근 한 6만 2, 3천 원 부근인데 거의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올라올 때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 한번 보세요. 네,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다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이 지금 월봉상에서 보이는 6만 아까 말씀드렸던 2, 3천 원 부근을 돌파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갈 자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있다라고 보여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갈 여유는 있겠지만 조금의 어떤 너무 가팔랐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쪽들은 바로 어떤 다른 나라의 업체와 이런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들의 중간에 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 공군과 미 해군 이런 쪽을 합쳤을 때 500대 규모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3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신 무기 체계, 나토 쪽과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갖춘 그리고 가성비도 있고 납기로도 맞춰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고 하면 선택지가 어디가 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의 FA-50 경공격기도 충분히 그러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미래도 조금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얘기하시면서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 둘 다 한국항공우주도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이제 감안하고 네. 이제 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또 이제 이게 이 방위산업주들은 이제 우주항공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음 달에 이제 누리호 3호가 이제 위성 탑재하고 간대요. 24일인가 제가 아까 체크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오늘 보면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나 캔코아도 좀 움직였나? 캔코아는 이제 윗골이 달았고 이런 게 움직인 것도 그런 요인들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낫고.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엄청 예전에는 방산 딱 하면 탑픽이 한국항공우주였어요. 하이였는데 그죠? 네, 존재감이 좀 없고 뭐 이랬는데 다시 좀 올라온 것 같고 최근에는 의외입니다. 저는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우 차분하게 꾸준하게 가는 맞아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꾸준하게 가고 있어서 뭐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는 기업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월봉이에요. 일봉 아닙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말로 다지는 자리 2만 원 초반대 부근이었죠. 여기를 정말로 잘 다진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나가면서 지분율이 정말로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쪽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딱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좀 주가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딱 nakas었던 이제 12만 원 부근이죠. 또 안 샀다가 내가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 맞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샀을 때 이 차트라던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이 돼서 이걸 좋은 기업인 줄 알면서도 흔들렸을 때는 내 처음에 투자 포인트와는 다르게
이 손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방산들이 전부 다 발사체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주 쪽에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 소형 위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사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던가 블루 오리진 이런 쪽들이 정말로 과거 몇 년 동안 발사해 왔었던 이게 국가 주도였거든요. 그런 것들로 발사했었던 위성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위성들을 단기간에 쏘아 올리면서 물론 지금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주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을 희생하면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상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조금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성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과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발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사체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산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발사체에 기반한 이런 무기들을 다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방산을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우주에 대해서도 빼놓지 말고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무식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질문 할게요. 나무라지 마시고 아닙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차장님이 좋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했던 그 주가 레벨들은 네. 그러면 여기 한 2만 6, 7천 원 그때였습니까? 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일봉이나 주봉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 네. 여기가 이제 한번 기회를 줬었던 것 같아요. 121선이 지지받는 자리를 특히나 저는 이런 대형주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이슈가 돼서 이게 빠졌건 이런 자리는 저는 손절을 잡고 그냥 사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고점 한번 수익 실현할 기회가 왔었습니다. 32,000원 부근이었죠. 여기와 이제 정고점이 되는 부분들에서 한번 부딪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121선이 약간 돌파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봉상의 매물대가 한 번 더 형성이 됐던 거죠. 24,000원에서 대략 한 27,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뭐 여기에서 조금 딱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한다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려는 거 그거였죠. 네, 맞아요. 그럼 언제쯤 그러면 좋은데 지금 부담스러우면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무식함을 무릅쓰고 아닙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회를 줬을 때 24,000원까지 기회를 줬었고요. 상대적으로 약간은 이제 모멘텀들이 부재가 됐던 시기들 그리고 아무래도 연초 들어와서 AI라던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거기다가 바이오 또 디스플레이의 IT 소부장 이런 쪽까지 모멘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관심이 조금 뜸해졌던 시기. 근데 주식은 어떤 때 사야 된다? 세상 관심 없을 때. 그런 때 사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야 돼요. 맞아요. 모두 다 관심 있을 때 그때 사면은 물려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자체가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를 알면서도 중간에 이 정도 먹었고 시장 안 좋으니까 한 5% 수익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팔게 되죠. 물론 손절하시는 분도 있지만 수익도 굉장히 짧게 실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런 조정을 주는 구간까지 미리 계산이 돼 있던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분할로 매수해서 이 구간까지는 정고점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투자 동향을 미리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가 팔려고 봤는데 개인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팔아왔고 팔았던 강도가 훨씬 세지면서 누가 사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분을 함께 늘리고 있네 라는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팔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끌고 가보자
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32,000원대 뭐 사신 분 3,000원대 사신 분들은 네. 지금 뭐 가는 거죠. 다만 그럼요.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맞아요. 2만 5, 6,000원대 거기까지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시고 네. 없는 분들은 그래 이번에 놓쳤어 하는 분들은 이게 네. 그렇죠. 조정을 좀 받는 적어도 뭐 그렇죠. 이평선이 줄줄이 저 밑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때 네. 가서 사면 된다. 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혹시 네. 그래도 나 이거 꼭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5일선 터치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급등주는 결국은 5일선까지 조정을 주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3,000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급등주기 때문에 5일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면 네.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5일선을 보고 여기에서 다만 조건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지 않아야 돼요. 많이 팔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 잡고 트레이딩 정도로 나 놓쳤던 부분들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쫓아 들어가는 방법도 다만 손절은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께서 방산하고요. 방산 얘기하면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술적 그 분석을 통한 매매 기법, 그 전략까지 추가로 얘기를 네.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